처음에는 누구나 길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 모습을 보고 하루하루씩 성장하고 또 수정을 해 나간다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지금 홈패브릭 쇼핑몰을 운영하는 베베데코의 대표 이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쌍둥이 딸의 엄마이고 올해부터는 MKYU 열정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결혼 한 달 만에 쌍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제 모든 계획이 틀어져서 독박 육아를 하면서도 또 사업체를 차리고 또 100억 매출 기업으로 성장시킨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00억. 만약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연매출 100억은 사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40억, 50억도 초창기에는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가 1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제가 그 주인공이 돼 보니 기쁘긴 하지만 바로 200억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바로 생겼어요. 사람의 욕심 정말 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를 제가 키우면서 어떻게 연매출 100억대의 사업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일과 아이들 2마리 토끼를 잡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도 너무 고달팠는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선택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이럴 거면 뭐하러 돈 들여 그렇게 그림 공부하고 힘들게 시험 보고 그랬을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차피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하고 육아만 하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도 꼭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름 이제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퇴사를 해야 했고 애를 낳자마자 그것도 쌍둥이에요.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저 멀리 다 도망가시고 저를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할 수 없이 혼자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면서도 그 속에 내 인생은 없는 듯한 그런 공허함 때문에 사는 우울증이 생겼고 날마다 울면서 지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나날이 이제 계속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와중에 TV를 보다가 그때 당시 유행하던 DIY 가구라고 아세요? 막 나무 막 이렇게 잘라서 조립해서 막 이제 색칠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제가 막 거기 꽂혀가지고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사업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디자인 칠판 문패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서 이거를 G마켓 옥션에 이제 등록을 해봤더니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고 좀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거 없을까 하다가 또 패브릭을 해보자라고 또 생각을 하다가 패브릭 소품까지 출시하기 시작한 게 지금의 사업체가 되었어요. 베베데코. 근데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 정말 않았거든요. 낮에는 집에서 이 쌍둥이를 도우미한테 비용을 들여서 맡기고 밤에는 아이들을 좀 일찍 재우고
또 새벽 시간에 컴퓨터로 그 포토샵 있잖아요. 그걸로 혼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상품 등록하고 그러다 보면 밤을 새고 또 판매가 돼도 힘만 들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도우미 비용으로 그게 다 나가요. 이제 쌍둥이는 더 비싸거든요. 도우미 비용이. 네,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제 제가 아이들 때문에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면 이제 밥을 하잖아요. 근데 큰애가 그 밥 냄새만 맡으면 배고파서 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외환 위기가 터져서 한국에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때 중국에서 수입을 원자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입하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그때. 이때 환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서 우리도 이제 망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직장 생활하는 남편 월급을 받아서 직원 월급을 주고 그렇게 버텼는데 정말 그러고도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리러 다니기도 했고 뭐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런 어려웠던 상황만 다 얘기하라 그러면 책 한 권은 제가 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한데 아이도 키우면서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5년 뒤, 10년 뒤에는 내가 이걸 정말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확신이 있었냐고요? 제 삶에서 확신이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래를 10년을 뒤를 바라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열정대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 나이 30살 때, 30대 제가 시각 디자이너였는데 그때 또 막 이제 웹 디자인이 막 유행을 하고 있어서 웹 디자인을 배우려고 코딩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셋업박스라는 게 생겨서 TV 뒤에 딱 붙여서 이제 TV 리모컨으로 웹페이지를 여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이야 TV로 웹페이지도 열고 프로그램도 다운받아서 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22년 전이었거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얘기였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을 배우고 또 쇼핑몰에 취직해서 MD1과 상품을 판매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는 지마켓도 생기기 전이니까 정말 쇼핑몰 초창기 시절이었거든요. 제 쇼핑몰이 100억 매출 회사 된 데에는 쇼핑몰이 자리 잡던 정말 초창기에 제가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빠르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겠죠. 근데 요즘에 김미경 학장님께서 웹 2.0의 시대가 가고 뭐 웹 3.0의 시대가 올 것이다. IP, NFT,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귀가 따갑도록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귀가 번쩍 트였어요. 또 한 번 기회가 다가오는구나. 이번에도 내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올라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번의 작은 성공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웹 디자이너로 일할 당시 나이도 좀 많았어요. 그때 회사가 매출이 줄고 어려워져서 저한테 갑자기 뭐 패션 센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갑자기 상품기획팀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잘리는 건가 싶었지만 제가 쇼핑몰을 창업하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그만두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그 MD라는 직업을 해보겠다고 또 이렇게 또 외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때 했던 매출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성과가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작은 성공 경험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올라서 창업도 할 수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고 지금도 직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여러분도 각자 삶에서 어떤 분야든 작은 성공 경험이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뭘 잘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경험들이 쌓여서 선택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또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이 되고 보니 높은 매출로 뭐 승승장구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정말 터져가지고 또 이게 장기화가 됐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어느덧 이제 50대에 들어서고 쌍둥이들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더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온라인 하느라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부딪히니까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 무섭다는 사춘기와 갱년기의 충돌 아세요? 자기들끼리도 막 얘기해요. 엄마,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엄마 갱년기가 이긴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쌍둥이들이 하루는 아빠랑 하루는 엄마랑 또 지들끼리 싸우고 싸우는 거 말리다가 연관이 되면 나랑 또 싸우고 자기들이 또 한편이 돼요. 정말 집이 정말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회사 일이 재미도 없고 늘 뭐 회사에 가도 뭐 집에 가도 뭐 일거리가 막 수북하게 넘쳐나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진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즐겨보던 김미경 유튜브에서 갑자기 514 챌린지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말을 귀가 번쩍 트여가지고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난다니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저분은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난 못하지. 나 절대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학장님이 정말 2주만 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딱 2주. 근데 2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솔깃해져가지고 혼자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았지만 함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홀린 듯이 제가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손잡아주는 진짜 짹짹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완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와 결과는 사실 엄청났어요. 태생부터 저는 이제 미술에서 올빼미인데 엄마가 갑자기 새벽마다 일어나더니 운동을 하러 가고 막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덩달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헬스장을 다녔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일어나던 아까 학교 안 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둘째가 갑자기 일찍 일어나더니 독서실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침에 운동과 공부를 미리 해놓고 출근을 하니까 저녁 시간엔 한결 여유가 생기고 이제 우리 남편이 저보고 짜증 부린다고 뭐라고 하는데 짜증을 덜 부리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히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엄마 한 사람의 생각과 생활 태도가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집안 분위기에 많은 영향이 미쳤고 저도 올 1월 1일부터는 엄청난 성취감을 진짜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80%가 자수성가라는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길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요? 제가 대표들 모임도 많이 나가는데 확실히 실행력이 빠른 대표들의 회사가 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도전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비교 금지. 비교를 하시려면 저를 봐야 돼요.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 모습을 보고 하루하루씩 성장하고 또 수정을 해 나간다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가려면 또 수정을 잘하려면 반드시 미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다 힘이 들면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미라클 모닝을 완주하게 해준 짹짹이 커뮤니티처럼 말이죠. 저도 여기 MKY에서 여러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저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